통계적으로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을 했거나 최종금리 인상까지 안녕하십니까.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좀 미국 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리가 1월 달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가 2월 들어서 지금 조정을 상당히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하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인하를 선반영했던 부분들이 되돌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과거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서 또는 최종금리까지 인상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인하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보다 지금 시장이 반영하는 인하 시점이 앞당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고, 만약에 시장이 그보다 더 뒤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 랠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조건으로 분석을 한 게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안에서도 저희가 뭐 짧은 만기와 그 긴 만기 간의 역전을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준이 선호하는 침체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개월짜리랑 10년짜리의 역전인데요. 저희가 지금 뭐 보시는 화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사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2페이지랑 3페이지에 저희가 정리한 그 사례들을 총 포함하면 이번 사이클까지 해서 57회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인상기에 역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하기 때 역전이 발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인상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 통화정책이 인하기로 전환됐었을 때를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 테이블 안에서 에메랄드색 음영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들이 다 지금 통화정책 국면하고 유사한 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의 평균 그 시차를 저희가 감안해서 만약에 올해 3월달 이 다음 FMC죠. 3월 FMC가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올해 9월 달에는 인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 하면서 이제 조금 딜레이 돼서 반영하고 있는 그 다음 FMC인 5월 FMC까지 5.25%까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보면 그 인하 시점은 이보다 늦춰지는 11월로 수년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은 일간 종가 기준으로 찾다 보니까 57회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월 평균 기준으로 3개월하고 10년이 역전됐었던 현상들을 월 평균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회에서 11회 정도로 그 사례는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조드렸던 이 에메랄드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하기 전환 때의 평균 시차를 감안해보면 여전히 3월 FMC가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9월 달에는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3개월 10년 역전뿐만이 아니라 2년과 10년짜리의 역전이 동반됐었던 때까지 교집합을 찾아보면 11월에는 인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평균 시차를 감안해서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2월 FMC 직후에 도비 시작이 해석이 되면서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까지 7월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인하 시점을 앞당겨서 반영을 했었는데 1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지금은 9월 또는 11월 인하로 다시 뒤늦게 이연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침체 신호와 금리 인하 간의 평균 시차를 감안한 인하 시점이 9월과 11월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레벨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정책금리 하회라는 부분들인데 미국채 이념을, 즉 단기물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하회하면서 인하를 선반영하는 사례들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역시도 9월에서 11월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 조건이 최종금리 유지 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거 다 떠나서 최종금리까지 인상하고 나서 쭉 유지하다가 그 다음 인하로 접어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90년대 이후로 나눠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와 80년대는 저희가 지난해 8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했었을 때 증시와 채권 시장이 모두 큰 폭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폴 볼커 의장을 소환하면서 금리 인상을 세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금리 인상과 인하를 너무나도 물가와 경기에 맞춰서 빠르게 반복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는 이번 사이클에선 재현하지 않겠다. 그래서 higher for longer. 이 최종금리까지 올리고 나서 쭉 이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창해 왔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여기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에는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데 2개월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통계상에 이 부분은 좀 아웃라이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배제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처럼 90년대 이후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인하기로 전환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하기까지 전환되는데 11개월 정도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사이클, 특히 3월 FMC가 마지막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인하 시점은 내년 3월 정도가 되고요. 5월이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5월까지도 밀리게 됩니다. 인하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거기서 도출해낸 평균 시차는 지금 선물 시장과 외환 시장이, 수합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인하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최종금리 유지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선물 시장과 수합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인하 시점이 다소 빠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가 지금을 대변해 주진 않지만 저희가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와 그리고 최종금리 유지기간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도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인하 반영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즉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게 기존의 higher for longer라는 이 정책 기조 안에서는 다 정말 빈번하게 발생했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이 화면에는 없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적정 금리들을 판단을 해봤는데 만약에 다시 이 인하 시점 자체가 시장이 다시 앞당겨진다라고 하게 되면 3.35 정도까지는 상반기 중에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처럼 인하 시점과 인하 시점에 대해서 변동성이 계속 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구간에는 3.5에서 3.7 정도까지의 이 밴드 안에서 계속해서 변동을 왔다 갔다 해가면서 금리의 방향성이 없는 트레이딩 구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저희가 그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CPI가 지금 가중치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물가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상보다 하회하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주목을 받게 되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금리 수준은 3.35까지 보면서 랠리가 이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연내 상고 하저의 금리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월부터 2월 초까지 너무나도 빠르게 내려왔고 그 이유가 인하를 반영하는 시점들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제지표나 다른 통화정책 결과에 의해서 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금리는 튀어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서 장단기 역전은 발생을 계속해서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리는 연내 상고하저의 흐름을 유지할 거다라는 전망을 저희가 유지합니다. 네, 이것으로 최근에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배경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언제 인하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 감안했었을 때 상고 하저의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